오늘도 저희 백화점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들께 미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와이프의 경험담. 죄송합니다. 3번 좀 갔다 올게요. 3번이란 업계의 은어로 화장실을 뜻한다. 와이프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중 부모와 떨어진 3, 4세의 여자아이가 엘리베이터 앞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부모가 돌아오는 기색도 없었다. 엄마 어디 계시니? 물어봐도 아이는 울기만 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이를 찾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서비스 데스크에 잠시 맡겨놓기로 한다. 여자아이를 데려가니 담당이 이미 익숙한 느낌으로 여자아이를 달래며 의자에 앉힌다. 다른 담당자가 와서 와이프에게 간단한 상황을 물어봐서 설명했는데 그동안에도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자주 있어. 너무 울어서 이름도 물어볼 수 없는 애들. 조금 곤란한 얼굴로 담당자는 안내방송을 시작한다. 오늘도 저희 백화점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들께 미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갈색 원피스에 검정색 신발을 착용한 3세 정도의 여아가 서비스 데스크에서 부모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2층 서비스 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장례 방송이 끝났을 즈음 이윽고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 다시 한번 이름을 물으니 유미라고 답한다. 유미짱, 엄마 금방 오실 거야. 담당자는 유미짱에게 사탕을 주고 달랜다. 와이프도 일단 안심하고 자기 매장으로 돌아가려던 때 여성이 서비스 데스크로 들어왔다. 아까 방송 듣고 왔어요. 딸아이가 너무 폐를 끼쳤습니다. 말은 40대 후반 정도의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아이의 나이에 비해 엄마가 나이가 꽤 많구나 싶었다고 한다. 유미짱,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엄마가 걱정하잖니. 정작 유미짱은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여성이 담당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유미짱이 손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해 간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와이프는 걸어가면서 모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착한 일을 한 기분에 와이프는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갑자기 등 뒤에 서비스 데스크가 시끄럽다.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보니 아까의 담당자에게 젊은 여자가 뭔가 언성을 높이고 있다. 신경이 쓰였던 와이프는 그 자리에 멈춰선다. 그러니까요. 내가 유미 엄마라고요. 들린 말은 말도 안 되는 한마디였다. 와이프가 놀라서 엘리베이터를 보자 아까의 여자가 유미짱을 데리고 타려고 하고 있다. 유미짱, 엘리베이터! 엘베 있는 데 있어요! 와이프도 순간 소리를 지르며 그쪽을 가리킨다. 담당자 2명과 엄마라는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바라본다. 아까 자기가 엄마라고 했던 여성은 유미짱이 손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탄다. 유미! 엄마는 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필사적으로 쫓아간다. 담당자도 그 뒤를 따라 뛰어간다. 그러나 무정하게도 엘리베이터 문은 닫혀버린다. 와이프도 이 엄청난 일에 에스컬레이터를 뛰어내려가 1층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에 내려갔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후로 엄마라고 했던 여성이 유미짱의 손을 질질 끌면서 출구로 걸어가고 있다. 유괴! 그 2글자가 뇌리를 스친다. 와이프가 그 여성을 향해 달려가는데 저기요! 거기 당신! 출구에 있던 경비원은 여성을 불러세운다. 2층 서비스 데스크 담당자 중 한 명이 연락한 것 같았다. 걸음을 멈추는 여성과 유미짱. 죄송합니다만 사무실에 가서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라고 경비원이 강한 어투로 여성에게 말한다.
지금 좀 바빠서. 여성은 태연하게 말하더니 출구로 나가려고 한다. 유미!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난다. 이제야 쫓아온 것 같았다. 유미짱, 어서 가자. 시선을 유미짱에게 향하지도 않고 앞을 향한 채 말하는 여성. 경비원이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사무실로 가시자고요! 라고 말한 순간 다 됐는데! 발광을 하며 들고 있던 백을 마구 휘두른다. 그리고 잡으러 간 경비원을 밀치더니 도망가 버린다. 그 광경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어안이 벙벙했다. 경비원 여럿이 쫓아갔고 경찰에도 물론 신고했지만 여성을 잡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 얘기 중 내가 정말 소름 돋은 게 뭔지 알아? 와이프가 생글거리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내게 물어온다. 가짜 엄마의 얼굴? 아니야. 분명 무섭긴 했지만 그건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발광했던 거? 그것도 놀랍긴 했지. 근데 아니야. 유미짱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었다든가? 그것도 아니야. 하지만 미아가 있다는 방송에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유미짱이라며 데리러 왔던 그 아줌마. 아, 진짜? 진짜야. 오, 개 무섭네 그거. 그치?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내가 정말 소름 끼쳤던 건 뒤에서 쫓아왔던 엄마를 보더니 우리한테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유미짱이 말했던 거. 심령 스팟보다 무서운 곳. 몇 년 전 나는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블랙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 쪽 일이었는데 잔업이 끝나면 또 잔업. 집에 못 가는 게 당연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은 당연히 이상해집니다. 선배는 자판기를 향해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뭘 하냐고 물어보니 자판기님에게 오늘은 커피로 할까요? 콜라로 할까요? 하고 묻는 거라고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상사는 밤에 화장실에 갔다 올 때마다 남자 화장실에 홀딱 벗은 남자가 또 뛰어서 빙빙 돌아다닌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것은 제 동기인 M. 그는 이미 여러 가지가 보인다고. 자기 책상에 새하얀 옷을 입은 아줌마가 쪼그리고 앉아있어서 고민이라든가, 가끔 자기 왼손이 뭔가에 잡혀 스스로의 목을 조르려고 한다든가, 복도를 걷다 보면 반투명한 할아버지가 나타나 여긴 어디냐고 물어본다든가, 그런 것을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M이 회사에 나오지 않게 되어 무슨 일인지 알고 있냐고 상사에게 물어보니 뭔 말이야, 창밖에 있잖아. 저 녀석 저런 데서 목을 매다니 방해되잖아. 라며 아무것도 없는 창밖을 가리키며 희죽거리고 웃었습니다. 이윽고 저도 이상해져서 거울에 비친 제가 낄낄거리며 자기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있는 것도 보고, 심야에 잔업하고 있을 때 창밖에 목을 맨 M이 너도 나와봐, 시원해서 기분 좋다 라고 웃는 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선배도 상사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데도 이상할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익숙해져 버리면 귀신이 보여도 하나도 놀라지 않게 되니까요. 다행히 제게는 신경 써주는 학생 시절 때 친구가 있고, 제가 이상한 상태라는 걸 깨달아줘서 저를 반강제로 회사에서 나오게 만들어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무서운 상태였습니다. 대체 어디까지가 환각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귀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자신이 그런 심령적인 것에 한 발을 들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블랙 기업, 회사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어쩌면 여느 심령 스팟보다 훨씬 광기에 찬 곳이기 때문입니다. 중화요리집 아들. 내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이다. 당시 나는 도쿄 교외에 있는 시형단지에 살았다. 임대료도 낮았지만 아마 오래된 단지라서 치안이 그다지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단지 1층에는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는 중화요리점이 있었고 그 가게 아들이 문제아였다. 초등학교 정도의 나이였지만 학교에 다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항상 너덜거리는 옷을 흔들대며 늘어뜨리고 근처에 지능 발달이 느린 아이를 괴롭히거나 고양이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거나 했다. 어느 날은 사이좋은 넷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치마를 들쳤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자 하더니 내 등을 갑자기 발로 걷어차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울며 괴로워하니 나를 바라보며 기분 나쁘게 희죽거렸다. 우리들은 관계되고 싶지 않아 그 애가 보이면 다른 곳에서 놀았는데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 불쑥 나타나서 가끔 우리들을 괴롭히러 왔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었을 무렵 언제나처럼 우리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고래등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 위에 4병의 음료수가 놓여 있었다. 그 음료수들 병 밑에는 종이가 끼워져 있었고 더러운 글씨로 마음대로 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자 친구 중 하나인 A짱이 나 알아. 이건 그냥 공짜로 준다는 의미야. 하고 떠들기 시작했다. 나는 먹지 말자. 밖에다 놔둔 거잖아. 라고 했지만 A짱은 괜찮아. 난 이거. 하고 음료수병 하나를 손에 쥐었고 B짱과 C짱도 따라하듯 그럼 난 이거. 나는 이거. 하며 둘 다 음료수를 집어들기 시작했다. 땡땡짱은 필요 없나 봐. A짱이 조금 심술맞은 얼굴로 내게 그렇게 말하고 뚜껑을 따고 바로 음료수를 마시기 시작했다. A짱이 꿀꺽대며 3모금 정도 들이켰을 때였다. A짱이 음료수를 뿜어내고 콜록거리며 기침을 했다. 그렇게 급하게 마시니까 그렇지. 우리 셋은 웃었다. 그러나 A짱은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물어봤을 때 하더니 A짱은 입에서 갈색 액체 같은 것을 토하더니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우리들은 패닉이 되어 소리를 질렀다. A짱! A짱! 괜찮아? A짱! A짱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뜨거워! 뜨거워! 엄마! 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울부짖던 우리들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근처에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니? 라며 우리에게 물었다. A짱이 저기 놓여있던 음료수를 마셔서. 우리는 패닉이 된 상태로 아주머니에게 설명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119 불러줄게! 하고 집으로 전화를 하러 갔고 우리들은 A짱의 주위에서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 그때였다. 나는 문득 시선을 느꼈다. 주위를 둘러보니 공원의 나무들 틈에서 그 중화요리점의 아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들을 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기쁜 듯한 얼굴로 우리를 보았고 그 미소를 보고 나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다른 둘은 알지 못했지만 그 애가 내 시선을 눈치채더니 휙 하고 뛰어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로는 구급차가 와서 사정을 물어보거나
엄마와 선생님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묻거나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다행히 A짱은 큰일은 당하지 않고 한 주가 지나 학교에 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음료수에 살충제가 들어있던 것이 밝혀져 큰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결국 범인이 잡히는 일은 없었다. 우리들은 심증이 갔으나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무서워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말한다면 나도 무슨 일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후 중화요리점은 없어지고 대신에 편의점이 들어섰고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지만 10년 이상 지난 지금도 나는 중화요리점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터널, 출렁다리, 댐. 나는 평범한 시골에 살고 있어. 산으로 둘러싸인 것도 아니고 편의점까지 1시간이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마트, 가라오케 정도는 있지만 노만 잔뜩 있는 곳이야. 그런 시골. 그리고 맥도날드는 없어. 도쿄나 나고야 같은 곳을 아버지 일 때문에 1, 2주간 따라간 적이 자주 있어도 도시의 어수선한 느낌이 싫은 나는 시골을 아주 좋아하는 남자지. 고1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때까지 쓰던 노트북을 선물 받았어. 거기서 내가 빠져들었던 건 괴담 사이트 열람. 귀신 따윈 손톱만큼도 믿지 않는 나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재미없었어. 그런데도 3일에 한 번은 이거 무섭네? 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말해주며 또 다른 괴담을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 무섭다고 생각되는 괴담 목록을 정리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 시골 쪽이 많았어. 팔척귀신이라든가 판도라, 쿠네쿠네 그런 쪽 장르들 말이야. 괴이계라고 해야 하나? 역시나 무슨 일이든 시골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런 괴담 찾기를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뭘 봐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잖아. 그렇게 되어버리더라. 물론 창작 가능성도 있다면 실화 가능성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읽었는지 뭘 봐도 어느 한쪽에는 살짝 비슷한 내용이 있었을 거라 봐. 아마 질리기도 해서 그랬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스스로 경험해보고 싶다가 된 거지. 스릴 넘치는 무시무시한 공포체험. 위험성도 있겠지만 반드시 체험해보고 싶었어. 괴담 사이트나 심령 스팟 정보를 조사하던 중 옆마을 산속이 엄청난 심령 스팟이란 걸 알게 됐어. 중간 규모의 댐, 터널로 시작해서 출렁다리도 있어 그럭저럭 유명한 심령 스팟이야. 거기에 담력 시험을 갔던 선배 이야기도 자주 들었어. 다만 거기는 걸어서는 물론 자전거로도 정말 먼 거리였어. 당연히 산속이라 가까운 전철역도 멀었고 담력 시험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선배 차나 오토바이로 가는 것 같았지. 나는 선배와 그다지 교류가 없고 오토바이도 없어. 부모님에게 데려다 달 수도 없고 결국 세뱃돈 저금을 털어 원동기 면허와 중고 스쿠터를 구입했어. 면허 취득과 스쿠터 출고까지 기다리면서 나는 그 댐 근처의 심령현상과 경험담을 뒤졌어. 정리하자면 그 댐은 옛날에 야쿠자가 시체를 버린 곳이기 때문에 댐을 어떤 장소에서 내려다보면 무수한 손이 뻗어올라와 댐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터널 입구에서 어떤 가족이 분신자살을 기도해 아버지만 살아남았다. 당시 그 아버지가 입었다는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터널 안을 통과하면 팔에 어린애의 손자국과 여자의 손자국이 생긴다. 출렁다리는 몇십 년 전에 통행금지가 됐는데 지도에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통행금지가 된 이유는 자살이 많이 일어나서 심령현상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산중턱에 다른 다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 이런 느낌으로 말해버리면 이 또한 어디에나 있을 법한 내용이었지. 경험담은 많이 실려 있었지만 실제 분위기만이라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 그러다가 고2 때 봄, 나는 그 산으로 향했어. 가파른 언덕길,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자갈길로 고생했어. 집에서 출발한 지 1시간 남짓? 우선은 터널에 도착했지. 물론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새벽 1시쯤이었고 당연히 무섭다면 무서운데 가로등도 있고 의외로 차도 2대 정도 스쳐 지나가기도 했고 손자국이 남는 일도 없었어. 맥이 풀렸지만 다음 목적지로. 댐은 제일 멀었으니까 뒤로 미루고 나는 할아버지 세대에게 출렁다리 이야기를 듣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대략적인 장소는 파악할 수 있었지. 엄청난 자갈길에 스쿠터가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날을 위해 샀으니까 참아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어. 그래서 출렁다리를 무사히 발견한 거야. 출입금지 편말이 달린 펜스와 철조망을 넘어 나는 다리 쪽으로 향했어. 여담이지만 철망을 넘을 때는 담요 같은 거로 덮어놓고 넘었어. 어디 영화에서 봤거든. 그래도 몇 군데 긁혔지만 말이야. 다리 길이는 아마 50m 정도. 손전등 정도로는 계곡 바닥까지는 비추지 못해. 높이까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체감상 그것도 50m 정도? 건너려고 생각했는데 풍화돼서 발판이 거의 없고 난간 같은 부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 이래서는 건널 수가 없지. 그래도 분위기만은 맛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나는 다음 목적지인 댐으로 향했지. 이미 시간은 3시를 넘고 있었어. 댐에는 주차장 시설도 제대로 있었고 거기에 관광지 같은 포장도로와 화장실도 있었어. 야간 출입금지라는 글자도 써 있었고 댐을 둘러싸는 것처럼 콘크리트 길이 있었는데 그 직경이 굉장히 넓었어. 그중 일부는 들어갈 수가 없었지. 댐이라고 써진 부분만 들어갈 수 있었어. 다리 위에서 댐을 내려다본다? 상상보다 10배는 높아 보였어. 이건 끌려서 떨어진다면 100% 사망각이다 생각했어. 특히 뭔가 일어나지도 않아서 나는 반대쪽 다리로 가보기로 했지. 휴식 중 차량인지 불법 주차인지 버려진 차량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작은 트럭이 서 있었어. 안으로 아래를 쳐다보면서 걸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 분위기도 별로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며 뭔가 커다란 물건이 물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거기서 손전등을 켜고 전체를 둘러보게 돼. 아래를 비춰봤는데 불빛이 닿지를 않더라. 간신히 물에 판문만 보였어. 우와!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발 아래 안쪽을 비춰보니 2명의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 드디어 귀신을? 흥분이 되면서도 몸이 잔뜩 움츠러들었지. 그러자 뭘 보는 거야? 너 거기서!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어. 갑작스런 해프닝에 전속력으로 스쿠터로 돌아와 그대로 기슭의 편의점으로 들어갔어. 귀신? 사람? 아니, 그게 뭐라도 무서웠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트럭이 서 있었고 야쿠자 오조의 2, 3인조? 그리고 물속으로 풍덩. 이 이후로는 야쿠자 얘기가 있는 심령 스팟에는 가지 않게 됐어.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살면서 무서웠던 체험 중 최고였어. 지금은 시대도 시대인 만큼 그런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심령 스팟이란 곳도 비교적 불량배들이 모이는 곳으로도 바뀌어가기도 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혼자 가지 않는 쪽이 좋다고 봐. 그리고 후일담인데
그 뒤로 혹시나 그게 사체육이나 살인이었다면 생각이 돼서 갈등도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했어. 야쿠자의 보복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무서웠거든. 어쩌면 내 스쿠터를 봤을 수도 있었고 말이지.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내 기억으로는 땡땡땡 사체육이 같은 뉴스는 본 적이 없네.